오늘 배울 내용은 118쪽에 있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배웠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새로운 세상.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떨 때 같다고요? 이럴 때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는 써먹을 데가 없어서 원래는 원소를 하나씩 일일이 매칭시켜 본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실수 또는 복소수 연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집합에서도 그런 계산을 몇 가지를 약속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거,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첫 번째는 합집합이라고 해서 말이죠.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이 U자를 쓸 거예요. U자. 이게 안 나오나요? 이게 유니온 셋, 유니온 해가지고 U자를 쓰는데요.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X바, X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집합에 있는 원소이거나 B집합에 있는 원소이면은 저 합집합이라고 하는 저 기호에 해당하는 집합이다 라고 정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 그래야 이해가 쉬울 텐데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쓰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1, 2, 3, 6, 4, 8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A집합은 뭐 6의 약수, B집합은 8의 약수 뭐 이런 거예요. 그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이랬을 때 A 합집합 B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A쪽 원소인 1, 2, 3, 6도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B쪽 집합의 원소인 1, 2, 4, 8도 마찬가지 A 합집합 B의 원소가 돼요. 근데 이제 집합에서는 원소를 한 번씩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는 뭐라고요? 6의 약수 1, 2, 3, 6 B는 뭐라고요? 8의 약수 1, 2, 4, 8 일 때 합집합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1, 2, 3, 4, 6, 8 이 모두를 우리가 보통 합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겁니다.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명할 때 가끔 요거 합집합 기호 방향을 헷갈리는 친구들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도 수업했었어요. 합집합은 방향이 이쪽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유니온 셋입니다. 유니온 셋. 두 번째는 이제 교집합. 교집합은 기호로는 두 집합 사이에 이렇게 N자, N을 형상화한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섹션이라고 해가지고 교집합을 저렇게 기호로 쓸 건데요. 한간에는 요거를 이제 컵처럼 생겼다고 해서 요거는 캡, 모자 알죠? 챙이 있는 모자, 캡, 컵, 캡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기호 쓸 거고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X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그러니까 A, B 두 집합의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방금 예를 들었던 예로 본다면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1, 2잖아요. 6의 약수와 8의 약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6과 8의 최대 공약수 2의 약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때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1,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것도 옛날에 중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줬었어요. 교집합. 이렇게 말이죠. 방향을 잘 헷갈리지 않게 잘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일 때 추가적으로 용어 하나를 더 배우는데요. 교집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로소라는 용어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서로소라는 용어는 자연수 세계에서는 어떤 경우를 서로소라고 정의했죠? 공약수가 1분인수죠. 기억나요? 공약수가 1분인수. 최대 공약수가 1인수. 뭐 이런 거죠. 자연수에서는 서로소로 이렇게 정의하지만 집합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일 때. 교집합이 아무것도 원소가 없을 때. 그때는 두 집합 사이를 서로소라고 불러요. 서로소란 용어는 자연수에서는 뭐라고요? 공약수가 1분인수.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수. 집합일 때 서로소란 용어를 쓸 겁니다. 이해 가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거 하나 정의할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U자를 씁니다. 이 U자가 아까 합집합 썼던 요 기호랑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좀 두는 편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짝대기를 그어서 대문자 U자처럼 이렇게 쓰는 셈도 아마 있을 거예요. U자를. 어쨌든 좀 짝대기를 그어서 대문자 U라는 느낌이 확 들게 이렇게 쓰는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Universal Set. 전체를 아우르는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도 이 U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A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B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C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되게 많을 텐데요. 미키마우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막 그릴 거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U는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집합, 즉 이 모두를 다 감싸고 있어야 돼요. 절대 U 바깥을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집합들은. 모두를 감싸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불러요. 이건 이해 가겠어요? 물론 문제에 따라 달라요. 전체 집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주어진 조건 안에 모든 집합들은 다 U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U를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여집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집합은 저 여자가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 잉여, 여유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분. 여자가 나머지란 뜻으로 기호는 보통 집합 오른쪽 위에 C자를 조그맣게 씁니다. 뭐였더라? 영어를 하도 오랫동안 해서 까먹었네요. 여기 써있잖아요. 거기 써있죠? 컴플리먼트. 네. 써있죠, 거기에. 여집합을 집합 위에 조그맣게 C를 쓰는데요. 얘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요. X바. X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X는 U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집합 A를 그리더라도 모두 U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 주사위를 굴려서 6의 약수가 나오는 걸 A라 하자 하면은 1, 2, 3, 6은 이 A 집합 안에 있는 거고 4와 5는 A 집합 바깥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주사위를 굴려 나올 수 있는 눈을 U라고 본다면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A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U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 누굽니까? 4, 5죠. 그래서 만약에 U가 1, 2, 3, 4, 5, 6이고 A가 1, 2, 3, 6이라면 A 나머지가 뭐겠냐 이거예요. 4와 5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렇게 색깔로 칠하면 금방금방 구분이 잘 가요. 예를 들어서 합집합 하면은요.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합집합이 얼마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다 합친 거야 라는 뜻으로 이만큼이 합집합의 뜻이고요. 이해 가나요?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교가 이제 교차로처럼 교차한다. 교차로 뭐 만나는 곳 이란 뜻으로 여기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집합 하면은 바깥쪽 나머지라고 해서 U가 있을 때 A가 아닌 A 바깥쪽에 있는 애들, 얘가 A 여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보통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했으니까 정의도 알아두시고요. 벤 다이어그램도 색칠해서 어느 부분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이제 차집합인데요. 지금 하는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수하고는 정의가 달라요. 실수랑은 내용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집합에서만 특수하게 쓰는 연산들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가 뭐 합과 차, 뭐 교와 여 다 생소할 수 있겠지만 합은 좀 들어본 용어잖아요. 그렇죠? 이 차집합은요. 정말 말 그대로 빼기 모양이에요. 집합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뜻은 정의 이렇게 할 거예요. X바. X는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갈까요? A 쪽 원소이지만 B 쪽은 원소가 되면 안 돼요. 이걸로 볼까요? 처음에 들었더니 A는 6의 약수 1, 2, 3, 6이고 B는 8의 약수 1, 2, 4, 8이었어요. 그쵸? 근데 1과 2는 어때요? B의 원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B의 원소가 되면 안 돼요. 즉 1, 4, 2, 8은 무조건 원소가 될 수 없고요. 하지만 A 쪽에 있는 애들은 원소가 되기 때문에 3, 6이 원소가 됩니다. 이해 가나요? 아까 요거 예를 하나 더 들어준다면 이때 차집합이 누구냐면요. 3과 6 두 개입니다. 이렇게. A 쪽에는 있지만 B 쪽에는 없는 애들. 이해가요? A 쪽에만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교집합 포함해서 이렇게 양다리 걸친 박쥐 같은 놈들은 다 빼자 이런 겁니다. 일종의. 요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기억하면은 나중에 뭐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A잖아요. A라는 이만큼에서 B를 빼내라 이거예요. B에 들어가는 건 요만큼이 B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을 지워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워내면 요만큼만 색칠되죠. 그렇죠? 요만큼이 바로 A 차집합 B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뭐라고요? 요 색칠한 부분이 A 차집합 B를 의미해요. 반대로 한다면은 여기 부분이 B 차집합 A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해 가나요? B에서 A만큼을 지워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A 교집합 B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분들을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 차집합 등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 이해 갔나요? 차집합을 다르게 쓰기도 해요. 요거까지만 해줄게요. 거기 나와 있는 다 하는 건 좀 빡세고. 차집합은 이렇게 빼기 기호를 써서 쓰는데 아니 지금까지 더하기 빼기 기호 없었잖아. 그치? 얘만 유일하게 빼기 기호잖아. 이거 다 처음 보는 기호들이잖아.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기호들. 그쵸? 저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 해서 바꾸는 굉장히 유명하시겠습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요거는 지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여집합 기호 붙은 건요. 얘부터 먼저 연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알죠?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라는 뜻이에요. 2를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뜻이에요. 둘 중 어느 쪽입니까? 아래쪽이잖아요. 그쵸? 지수 계산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요?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A 교집합 B 전체를 여집합하라 이게 아니라요. B 여집합 부분과 A 부분을 교집합한다는 뜻이에요. 뜻은. 그러니까 요 여집합 기호는 요 B 요거 연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교집합이 아니라 요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산은. 이게 어느 부분인지 색칠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할게요. 자, U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이 안에 이렇게 집합이 있습니다. A,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A는 여기 부분이에요. 이해 가요? A 부분을 색칠했습니다. 이해 가죠? B 여집합. B 여집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집합이라는 게 나머지를 뜻한다며. B 여집합이면 B를 제외한 나머지죠.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색칠되는 건 이해 가요? 빨간색으로. B 안쪽이 아니라 B 바깥쪽에 색칠하는 게 B 여집합이에요. 그쵸? 그러면 깜장이랑 빨강이랑 교집합. 교집합 뭐라고요? 공통부분 찾기입니다. 그럼 깜장이랑 빨강이랑 공통부분이 어디예요? 요만큼인 거 보여요? 요 반달 모양? 이거 보여요? 요만큼이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그 차집합 부분과 똑같지 않나요? 모양이? 그래서 이 차집합을요. 요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연산법칙, 분배법칙 등등등 배울 때 많이 쓰게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기본적인 4개의 연산을 배웁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듯이 4개의 기본을 배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연산을 쓸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걸 배울 거고요. 거기 보면은 118쪽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거기 노란색 박스로 해가지고 그치?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A다.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다. 이런 게 있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서 색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금방 파악되는 것들이니까 억지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119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4번에 보면은 노란색 박스 안에 그 전체 집합 U와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이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잘 이해가 안 가면은 그림 그려보면 됩니다.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 4가지가 기본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필수 예제 딱 5개까지만 풀겠습니다. 오늘은. 집합은 집합 자체도 물론 낼 거리가 많고 한데요. 사실 이 집합을 배워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로 다음 단원인 명제를 설명할 때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부분 같은 거 설명할 때 쓰기도 해요.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인공지능 배울 때도 씁니다. 이 집합 같은 기호를. 확률로 말이죠. 그런 데서 쓰지 지금 당장은 이거 어디다 써? 라는 느낌도 들긴 할 거예요. 일단 121쪽에 있는 필수예제 1번 전체 집합 U는요. X바 X는 10의 양의 약수래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X바 X는 조건주시법. 뒤에 있는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이 X값을 원소로 한다라고 하는 집합입니다. 그렇죠? 10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되겠네요. 우리 알기 쉽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냅시다. 이러한 집합을. 그러면 그리고 A는 X바 X는 짝수고 B는 X바 X는 3의 배수예요. 요거만 놓고 본다면은 A 집합, B 집합 둘 다 무한집합 같죠?
짝수나 3의 배수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무슨 얘기했죠? 모든 집합은 U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숫자는 얘네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짝수 역시 요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2, 4, 6, 10이라고 말해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선생님 8도 있고 10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U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요? B는요. 3의 배수니까 3, 6, 12. 세 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집합은요. 어떤 대상을 한정하는 역할을 해요. 좀 어렵죠? 대상을 이렇게 좀 간단화시킬 때도 씁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한 내용 말고 간단화시킬 때도 쓰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A집합, B집합 찾았는데요. 1번은 모임 A 교집합, B 여집합. 아까 얘기했던 그거다. 이거를 나중에 가면요. 이거 차집합이잖아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 가요? 나중에 가면은 이거 차집합이잖아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집합이 뭐라고요? A는 애들 중에서 이 박쥐같이 B에 붙어있는 6과 12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누구 남아요? 2, 4만 남습니다. 이해 가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A에는 누가 있고 B에는 누가 있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요. 헷갈리지 않도록 보통 이 교집합 자리부터 먼저 채웁니다. 교집합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6과 10이죠. A집합에는 2와 4가 B집합에는 3이 더 있고요. 그쵸? 전체가 6개니까 바깥에 1이 있겠네. 요 이해 가나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A 부분과 B 바깥쪽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 부분에는 보다시피 2, 4, 6, 12가 있고 B 바깥쪽에는 1, 2, 4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A는 뭐라고요? 이거 2, 4, 6, 10이라면 B 여집합 뭐라고요? 1, 2, 4가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개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아라고 하는 거라서 해당하는 거 누구예요? 2와 4예요. 지금처럼 내가 이거 보세요. 이것도 나는 분명히 여기 보다시피 집합 적었어요. 집합 적었고요. 집합과 집합을 교집합했으니 결과 역시 집합인 겁니다. 이거 쓰기 귀찮다고 소괄호를 쓴다거나 괄호 없이 쓰면 다 틀리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답도 당연히 집합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2번을 보면은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을 적으래요.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 그럼 A 바깥쪽, 이 그림 보고 찾으면 금방 쉽죠. A 바깥쪽에는 1, 3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 뭐라고요? 이건요 1, 3 두 개밖에 없어요. B는요? B는 여기 있는 3, 6, 10이네. 그치? 3, 6, 12. 이 둘을 합치라 이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1, 3, 6, 12. 이해 가죠? 각 원소는 한 번씩밖에 쓰지 않습니다. 3이 두 번 나왔다고 두 번 쓰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문제입니다. 쉽죠? 3번 A에서요. B 여집합을 차집합하래요. 이것도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A 교집합 B잖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연습하면은.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A가 뭐죠? A는 2, 4, 6, 10이죠? 2, 4, 6, 12 빼기 B의 여집합 B는 3, 6, 10이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가 1, 2, 4잖아요. 그렇죠? 1, 2, 4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나요? 2, 4, 6, 10이라는 집합에서 1, 2, 4를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박쥐같이 붙어있는 둘을 빼는 거죠. 2와 4를. 그럼 누구 남아요? 6과 12가 남습니다. 이해 가나요? 4번 U에서요. A 여집합을 차집합하래요. 이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집합은 그냥 결국 A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다음 시간에 배우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합을 다른 집합으로 간다나.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온 건 좀 복잡해 보이죠? 파란색 쓴 건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 있거든요. 이걸 배우겠다 이거예요. 일단 그냥 쓴다면은 U라는 게 1, 2, 3, 4, 6, 12, 6개 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A 여집합, A의 바깥쪽에 있는 1, 3, 이 두 개를 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원소에 1도 있고 3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두 개 다 빠져버리면 누가 남아요? 2, 4, 6, 12가 남는데 이 네 개의 숫자가 바로 A집합이 돼요. 그렇죠?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씩 써가면서 이런 것도 다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합, 교집합, 집합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연습입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필수제 2번 U는 1, 2, 3, 4, 5, 6, 7, 8, 9고요. 자, 합집합의 여집합에는 2, 4, 6이, 교집합에는 7이, 비교집합 A 여집합에는 3호가 있다. 집합 A는 원소가 누구겠는가 구하시오라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다시 저번 시간에 우리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쵸? 집합은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풀기도 하고 저걸로 풀기도 한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요?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거의 뭐 99.9%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지금 집합이 U와 전체 집합 그리고 그 나머지 집합은 A, B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요. U와 A, B 이해 가죠? 어디부터 아까 내가 원소 채운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어디부터냐면요. 교집합부터 채웁니다. 교집합에 원소 누가 있어? 7이 있죠? 가운데 7 쓰시면 되고요. 요게 아까 얘기한 비차집합 A랑 같은 거거든요. 차집합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 요거 한번 다시 그냥 점검만 해볼게요. 자, B 부분과 B는 요 안쪽을 의미해요. 그쵸? 안쪽과 A 여집합입니다. A 여집합은 A 바깥쪽을 의미하고요. 그쵸? A 바깥쪽을 먼저 색칠하면은 이만큼이 바로 A의 바깥쪽이 돼요. 이해 가죠? A 여집합, A 나머지 부분. A 나머지 부분이랑 B랑 겹치는 거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빗금친 게 A 여집합이니까 여기랑 B랑 겹치는 거는 요만큼 아닌가요? 그렇죠? 요만큼이 누구예요? 이게 B차집합 A이기도 해요. 어쨌든 요 부분에 3, 5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 합집합은 A, B를 이렇게 합친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합친 거의 나머지 부분이란 뜻이죠. 바깥쪽에 누가 있어? 2, 4, 6. 원소 3개가 있어요. 2, 4, 6 이렇게. 그러면 남은 원소가 누가 있죠? 지금 9개의 원소가 전체 집합 안에 9개의 원소가 있는 건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밖에 안 썼네요. 그쵸? 그럼 남은 3개를 여기다 써야겠다. 이 빈 공간에. 그치? 그게 누구냐면은 1, 2, 3, 4, 5, 6, 7, 8, 9네요. 그쵸? 이 3개의 원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흰색 자리에. 따라서 A집합에는 누가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1과 7과 8과 9 4개의 원소를 갖는 모양이 되죠. 이해 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원소가 어디에 누가 들어갈까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거를 수식으로 푸는 건 되게 힘들어요. 수식으로 푸는 거는 조금 자기적이에요. 조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넘어갈게요. 3번 문제. A집합에는 2, 3, 5, A제곱 빼기 5가 있고요. B집합에는 4, A 빼기 1, 6 빼기 A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차집합한 게 집합 원소는 5밖에 없는 게 나왔을 때 A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느낌 알겠어요? 이게 느낌 알겠어요? 보통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했어요. 그쵸? 보통은. 비시 카드 마크. 차집합이 어디를 의미해요? 차집합이 A 차집합은 여기를 의미해요. 그쵸? 여기에 원소 5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얘의 의미는 차집합 자리에 원소 5 하나만 있는 집합. 즉,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은 A에 분명히 보다시피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는데 5는 여기 있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3개는요?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쵸? 즉 2와 3과 A제곱 빼기 5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B집합도 원소가 3개거든요. 마침. 그렇다면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쵸? B집합이 원소가 3개밖에 없어요. 이쪽 부분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3개가 이미 다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 바람을 좀 뺄게요. 풍선 바람 빼듯이. 이게 어차피 원소가 없으니까. 쭉 빼면은 B가 이만한 모양이 아니라 요 안에 들어가 요만한 모양인 거 혹시 이해 가요? B가 요거 어차피 원소 없는 부분 바람 쏙 빼면은 여기 안에 B가 쏙 들어가는 거 보여요? 따라서 이걸 보고 여러분은 A가 B를 현재 포함하고 있구나.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논리 흐름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가 있고요. 나머지 2, 3, A제곱 빼기 5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3개는 각각 이 3개 하나씩 매칭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4가 보이고 여기는 4가 안 보이니까 아마 요게 4겠죠. 그쵸? 여기는 4가 있잖아요. 보다시피 B에는. 여기 4 안 보이잖아요. 요게 4겠죠. 따라서 A제곱은 9니까 A는 뿔만 3인데요. 가능성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점검을 해봐야겠죠. A가 3이라면은 집합 A는 2, 3, 5, 4가 되겠지만, 그치? B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A가 3이면은 4와 3 빼기 1은 2, 6 빼기 3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2, 3, 4가 겹치는 거 맞네? 교집합이 2, 3, 4인 거 맞네? 그럼 일단 요건 정답이 되겠네요. A3은. 이해 가나요? A가 마이너스 3일 가능성도 있죠? 이거 2천만 원씩은 근이 2개니까. 이러면 A집합은 뭐가 되죠? A집합은 똑같이 2, 3, 5, 4가 되는데요. 이때 B집합은 뭐가 되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4와 A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6 빼기 A니까 9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러면은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A3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목이 아파요. 4번 문제.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숙제가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4번 문제.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B가 A의 부분집합, 이거 부분집합 기호도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큰 쪽을 향해 입을 벌린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B가 A 안에 들어가게 말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U라고 하는 전체 집합을 이 모두를 감쌀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씩 생각하면 돼요. 1번. A 교집합 B는 B인가요? 라는 얘기. A와 B의 교집합, 공통부분 찾기, 겹친 부분 찾기 이런 겁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각각 색채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B가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이거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그 집합을 배워서 명제에서 써먹는다고. 그쵸? 이거 명제에서 써먹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암기하듯이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상. 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A와 B의 합집합은 B냐 물어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1번 나왔으니까 다 틀린 거네. 아, 이거 어떡하지? 틀린 것을 고르셔야지. 왜 맞은 것을 고르셔 했어? 다 틀린 건데, 씨. 자, 이거는
A랑 B랑 합집하면 누가 나와요? A도 색칠하고 B도 색칠한 다음에 두 개를 합치라 이런 거잖아요. A 색칠하고 B 색칠하고 합치면 A만큼 나오죠? 이거는 A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교집합에서 나온 애가 작은 애입니다. 합집합에서 나온 애는 큰 애이고요. 이해 갔어요? 교집합하면은 부분집합일 때 교집합하면은 작은 쪽이 나오고요. 합집합하면은 큰 쪽이 나와요. 세 번째는 A차 집합 B는 공집합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A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아까 그 색칠했던 거 기억나요? A를 색칠하고 B만큼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A에 쭉 색칠한 다음에 B만큼 지우면 요 바깥쪽 테두리만큼 색칠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이건 공집합이라 볼 수는 없죠.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B차집합 A는 공집합이다.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건 틀리고요. 이해 가요? 공집합이다 라고 해도 틀리고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도 이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리고요. 공집합이 아니다 하는 것도 틀려요. 둘 다 틀려요. 이건 참고로.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작은 쪽에서 큰 쪽 빼면 공집합이죠. A 여집합과 B를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이냐? 이것도 약간 반대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왜 이렇게 문제를 내? 이 멍청이 새끼들이. 아 진짜 짜증나네. A와 B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U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성립한다고 이쪽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립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딱 기억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틀려가지고 의미가 없어. 그치? 이거 맞추면 땡. 아마 애들 10중 8구는 1번이 답이다 하고서 나머지는 거들떠도 안 볼 텐데요. 이 나머지를 잘 봐야 돼요. 나머지를 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 사실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A 바깥쪽은 여기 부분 있잖아요. 그쵸? 이거 내 친구가 이렇게 하던데 원소를 1, 2, 3 쓰고 생각하는 거야. 쉽게. A 여집합 누구예요? 3이죠. B는 누구예요? 1이죠. 이거 두 개 합쳐봤죠? 1, 3밖에 안 나와요. 보다시피. 그쵸? U는 1, 2, 3이잖아요. 보다시피. 전부 다 합치는 거. 1, 2, 3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다시피. 그치? 예, 그래서 둘은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소 하나씩 써가지고 그냥 헷갈리면은 색칠하는 게 헷갈리니까 원소 써가지고 이렇게 찾더라고요. 5번도 마찬가지인 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인가요? 라는 얘기인데 그냥 비교하면 B가 더 작죠? 여집합을 비교하면요 B가 더 커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이게 방향이 바깥쪽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B의 여집합 B 바깥쪽은 2, 3인 건 이해 갔어요? 이 집합에서 A 여집합은 A 바깥쪽이니까 3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좀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문제가 좀 더러운데요. 원래 학생들한테 이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얘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 동치인, 여기서 뒤에서 배우는 말인 필요충분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이걸 배우는 게 목표인데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저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고친 부분들 보여요? 저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저거. 나 왜 목이 쉬었어? 별로 목 쉴 일도 안 했는데. 마지막 오늘 5번까지만 할 겁니다. 수업은 되게 금방 끝나요. 그쵸? 5번. U는요. X바 X는 자연수. 와 자연수래. 이건 무한집합이죠.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자연수 집합일 때는 보통 내셔널 넘버 해가지고 보통 n을 써요. 이렇게. 보통 자연수 집합은요. 좀 그냥 대문자 n과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써요. n 옆에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이거는 집합 n이라고 보통 씁니다. 얘는 뜻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 참고로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이건 자연수 집합을 의미하고요. 보통. 자연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Z를 쓰는 게 있습니다. 잘렌. 정수 집합이고요. Q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Q는 유리수 집합.
그 다음에 R, 리얼 넘버죠? 실수 집합. 그 다음에 C,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 집합. 보통 이런 것들은 수학계에서는 많이 쓰는 집합들이에요. 수학에서 이제 보통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할 때 이런 기호를 많이 쓰기도 해요. 나중에 뭐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R에서 R로의 함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R에서 R제곱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 뭐 이렇게 쓴다거나 해서 이 기호를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기호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집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몇 가지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U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요. A는 1, 2, 3, 4, 5, B는 4, 5일 때 A 교집합 X에서는 X가 나오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X를 합집합해서는 X가 나오는 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뭐 집합계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말 기억나요? 다시 아까 이런 말 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둘이 무슨 관계일 때요? 부분집합 관계일 때는 교집합을 하면은 작은 쪽이 나오고요. 합집합을 하면은 큰 쪽이 나와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런 거죠. 얘랑 얘랑 교집합을 했는데 얘가 나왔어요.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부분집합 관계입니다. 누가 더 큰데요? A가 더 크죠. 얘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입니다. 이해가 가요? 교집합은 작은 쪽에 나왔어. 작은 쪽에 나와요. 다시 할게요. 자, 네모랑 세모랑 교집합했는데 네모가 나왔어 하면은 네모가 작은 애예요. 세모가 나왔어 그럼 세모가 작은 애예요. 동그라미가 나왔어 뭘로? 예요. 이해 가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 가요? 두 집합을 교집합했는데 1번과 2번을 했는데 1번이 나오던가 2번이 나오면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예요. 근데 1번과 2번 교집합했는데 3번 나오면 뭘로이에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것도 봐보세요. 이거 얘랑 얘랑 합집합했는데 얘 나오잖아요. 요거 뒤에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무슨 관계인데요? 얘가 더 커요. 두 번째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요. 얘보다 커요. 따라서 두 조건을 한 줄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두 조건을 한 줄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합치면 큰 쪽에 나오고요. 교집합하면은 작은 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는데 요거 뭡니까? 요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마 마지막 문제쯤에 나왔을 거예요. 이거 기억나요? A 집합은 보다시피 1, 2, 3, 4, 5고요. 이게 뭘까요? 이거 A 차집합이랑 같은 건데 해보시면 알아요. B 여집합이 4, 5를 제외한 나머지 다죠. 1, 2, 3, 6, 7, 8, 9, 10, 11 이런 거예요. 그쵸?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B 여집합이 되게 많죠. 그럼 A와의 교집합은 누구죠? 하면은 1, 2, 3밖에 없어요. 이해 가요? 이쪽은 1, 2, 3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기. X는 보다시피 1, 2, 3을 포함한 상태에서 원소 1, 2,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추가 원소 4와 5를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각각 경우의 수는 4를 쓴다, 안 쓴다 두 가지, 5를 쓴다, 안 쓴다 두 가지이므로 총 4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총 4가지입니다.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할 거고요.